이재명은 이미 5가지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어느 것 하나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각 범죄 모두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을 철저하게 박탈당할 만큼 심각하고 파렴치했던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이 모든 사건의 재판을 전격적으로 무기한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재판 자체를 통째로 무산시켜서 이재명의 죄악을 덮어주려는 명백한 사법 구태타였습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84조라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에 형사소추만 제한하고 있을 뿐 재판 진행을 막는 규정은 절대 없습니다. 이 나라 법관들이 스스로 권력의 발바닥에 엎드리고 헌법을 짓밟고 있는 쿠데타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권력자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헌납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권력의 폭주에 맞선 혁명은 극히 드물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현대 국가들 중에도 여전히 자유 없이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콩과 베네수엘라는 공산당의 총칼 아래 참담하게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독재로 향하는 명백한 징후들입니다. 좌파들조차 독재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뽑은 인물에 대한 독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무서운 현실을 막아야 할 국민의힘 야당마저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정통성에 대한 질문 그 자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통성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구구라고 낙인 찍으며 매도하기 바쁩니다. 그 결과 이재명의 불법적 정통성은 아무 저항 없이 합법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농락해도 모두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덮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생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그를 단죄할 모든 내부적 수단은 이제 완벽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권력은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떤 기관으로도 견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법원이 정치 권력의 충견으로 하수인이 되어버렸고 국가의 모든 견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견제하고 법치를 복원할 국가 기능은 이미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정할 힘도 없습니다. 혁신할 동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저항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수끼리도 분열하고 있는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 외에는 불행하게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바로 미국의 정신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오랜 세월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유라는 절대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 그리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 이 또한 모두 이 자유의 확장이라는 명확한 원칙에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의 승리는 필연적 귀결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부패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해외 부패 방지법 FCPA라는 강력한 국제적 법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금융망과 달러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를 통해서 불법 자금의 국제적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패권국만이 가질 수 있는 초강력 법적 장치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1MDB 비리 사건과 브라질의 오데브레히트 부패 사건에서 미국의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철저하게 추적해서 관련 자산을 즉각 동결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1MDB 사건에서는 27억 달러, 그리고 브라질 오데브레히트 사건에서는 무려 3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정자금을 전격적으로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부패 방지법 FCPA의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대한민국 이재명과 그 주변 세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중대한 국제 금융 범죄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대북 송금액은 무려 8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돈이 반드시 미국의 달러 금융망 스위프트를 거쳐서 북한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달러를 이용한 모든 국제 불법 송금은 예외 없이 뉴욕의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 하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FCPA와 OFAC의 권한을 발동하게 되면 이재명의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국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 그리고 즉각적인 동결, 압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의 자금은 북한이라는 적대국, 유엔 제재 대상 국가와 연결된 심각한 국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스탄 대사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안을 단순한 금융범죄 차원을 넘어서 국제안보 문제로 공식 격상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법적 차원의 엄중한 사건으로 비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도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만이 도덕이고 정의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패권 질서에는 절대적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미국이 패권 국가로 군림하고 있는 한 이 자유는 곧 세계의 정의가 됩니다. 미국은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패권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이 자유로 유지되는 세계 패권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청년 5만 명의 희생 또한 이 같은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그 자유가 소멸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적 가치, 즉 자유와 정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지는 상황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는 미국의 생존과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통성이 의심되는 외국 정부와는 절대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은 독재, 부정선거로 권력을 장악한 정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왔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철저하게 패싱하고 있는 이유, 그 또한 바로 이재명의 심각한 정통성 위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선거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보수 매체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대한민국의 6.3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이념적으로 친중 사회주의적 노선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본 가치이자 미국의 정신, 자유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정통성이라는 프레임은 이재명을 퇴출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성 없는 이재명의 정권은 미국의 패권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적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통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할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정통성이 의심되거나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경제적, 군사적 압박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초강력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국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도전할 경우에는 높은 관세 또는 미군 병력 재배치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8월 1일 관세 협상 시한까지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 평균 25% 치명적인 관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무려 73%,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이러한 살인적인 관세 폭탄이 단 한 달만이라도 지속된다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최악의 경제 재앙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25% 이상 관세가 계속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일본과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고 현재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역시 일본에게 그대로 내어주는 참혹한 결과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관세 폭탄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이재명과 그 측근들은 지금 빨리 협상할 필요 없다, 느긋하게 대응하면 된다는 정신나간 주장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념 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경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좌파 정권의 한심한 무능력과 뿌리 깊게 내려있는 사회주의적 파렴치함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은 그야말로 백척간두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통성 문제, 관세라는 초강력 압박 카드가 이재명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이재명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 저항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뒤에 준비된 카드는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최후의 무서운 무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박창균님, 신주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